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문제의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미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관할구청은 채널A 보도 이후 대성 씨의 재산세 탈루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대성이랑 연관 취한 건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전주 상산구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겁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국산 제품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 국산 맞아요라고 묻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화토탈 공장이 벼락을 맞아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20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비판 발언은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어제 쏜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도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사일을 뒷짐지고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 궤적을 모니터로 보며 성공을 확인한 뒤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습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쏜 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도발의 대상이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노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해왔는데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남조선 당국자를 비난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 연습,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차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 한미 공군이 연합훈련을 하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훈련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북한은 어제 쏜 탄도미사일이 어떤 것인지도 직접 밝혔습니다.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를 가진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멀리 날아간 데다가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피하는 기둥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의 운영 방식이 북한은 새로운 탄도탄으로 작전 배치를 앞둔 완성형 미사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두 번의 발사 때보다 최대 사거리는 180km가 더 늘었습니다.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 유도탄의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모니터에서도 탄도탄의 복잡한 비행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떨어질 때 비스듬히 활강 비행을 하다 다시 상승해 내리꽂힙니다. 사거리는 길어졌고 궤적 예측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사드는 고도 50km 이상, 패트리엇은 고도 30km 이하에서 방어가 가능한데 북한 신형 탄도탄은 40에서 50km 사이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우리 요격체계 빈틈을 노린 비수 같은 미사일로 우리 군에게는 없는 무기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애초 두 발 모두 사거리 430km로 발표했다
미국의 정보를 확인한 뒤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 사거리를 600km로 바꿨습니다. 날아가는 건 확인했지만 떨어지는 건 못 봤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잡아내지도 막아내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러시아는 여전히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상 군용기 비행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영공 침범과는 무관한 러시아의 폭격기 2대의 영상일 뿐입니다. 독도 쪽으로 넘어온 조기 경보기는 영상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내 활주로에서 Tu-95MS 폭격기 2대가 차례로 이륙합니다. 곧이어 중국 H-6 폭격기 2대가 합류해 무리를 지어 비행합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추정되는 동해 위를 비행할 때 러시아 폭격기 프로펠러 사이로 한국 공군 F-15K 2대가 보입니다. 러시아 폭격기를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나란히 날며 감시하는 F-15K 모습을 클로즈업까지 합니다. 거리 봐서는 대략 한 대여섯 기장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정상적인 안전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비행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줄곧 한국 공군이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 조기 통제 경보기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A-50 조기 통제 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 침입했다는 우리 군의 설명과 달리 러시아는 영공 밖으로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러시아 조기 통제 경보기의 영공 침입 영상과 항적 등을 증거 자료로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의미 없는 이 영상만 공개할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입니다. 한국을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주일 뒤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개가 넘는 일본산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휴가가 끝난 후인 다음 주 금요일 강요회의에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1,100여 개에 달하는 첨단 부품 등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当該特区の除外については、これまで申し上げてきました通りに、実効的な輸出管理を行う観点から適切な措置である。 이런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공감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습니다. 강 장관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법무장관 발탁이 유력하지요. 후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일했고 등산 친구인 공기업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퇴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잦은 SNS 글 올리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조 수석은 직원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했고 출입 기자들에게는 자신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과일 간식을 작별 선물로 돌렸습니다. 조 수석은 당분간 서울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때 윤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등산을 다니며 함께 산중노숙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신임 일자리 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에는 황덕순 대통령 일자리 기획비서관과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은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핵심은 강대성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업소가 운영된 사실을 알았냐는 겁니다. 대성 씨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가 몰랐다며 유흥업소들과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내용을 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대성 씨가 몰랐을 리 없다며 채널A에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의 불법 용도 변경 보도 이후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빅뱅의 강대성 씨. 유흥업소 업주들은 채널A의 연락을 취해와 황당한 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성이 측에서 모르쇠로 지금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고 이들은 대성 씨의 대리인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고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갔고 저희 가게 들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밖에서 룸에서도 얘기 나누고 다 하는데 대성 씨와 가까운 연예인이 업소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이 건물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이랑 연관 취한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업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를 볼 때 처음에 얘기했던 분은 이제 보상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가게 차리려면 한두 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대성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추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자, 대성 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암암리에 운영되는 것,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다면 대성 씨는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서 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고급 오락장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성씨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 하지만 대성씨는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습니다. 강남구청은 곧 조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씨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다시 그 사실 조사를 나가가지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맞게 조치를 좀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채널A 보도 후 대성씨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해 유흥주점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각 점주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서류상의 임대 수입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해 대성씨가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불법 유흥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채널A 취재 결과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건물주가 강대성 씨라는 신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대성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 실태를 채널A에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 A씨. 그는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활동한 경찰과 통화했는데 거기 아가씨가 40-50명씩 출근한다는데 그거 한 명을 찾지 못한다 그러고 단속이 이루어져도 노래방 기계를 숨기거나 적대부들이 거짓으로 둘러대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성의 건물과 관련해 관할 파출소에 접수된 신고는 총 9건.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빅뱅 대성이 건물주다라고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경찰이 자체 단속을 벌여 8명을 입건했지만 업소들은 지난주까지 접대부가 동원된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관할구청의 단속은 없었을까? 강남구청은 5월에 한 차례 단속에 나갔지만 현장 적발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불법 유흥업소를 점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승리의 버닝썬 사태,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파문에 이어 YG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강대성 씨는 군복무 중인데도 기획사를 통해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지만 불법업소 운영은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사건의 주인공, 현재 군복무 중인 대성 씨는 채널A가 어제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기획사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의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 사과했지만 자신은 건물 매입 직후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한 발 뺐습니다. 연이은 사건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YG 측은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간 취재진에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접대와 횡령 의혹에 휩싸여 대표직을 사퇴한 양현석 대표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섰던 승리 씨는 지난 3월 빅뱅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 연일 불미스러운 소식에 대중들의 실망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4만 원대에 거래됐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오늘 2만 5천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YG의 관련 계좌를 압수해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도 의도적인 탈세 정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건 열흘 전입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YG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접대의 양 전 대표나 YG 엔터테인먼트가 관여한 증거가 있는지 찾으려는 겁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국적의 투자자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하고 유럽 원정 성매매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세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일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탈세 고의를 포착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고강도 조사입니다. 똑같은 탈세인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착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은 YG의 탈세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탯줄도 안 떨어진 신생아가 헛간에 버려졌는데 엉뚱한 사람이 친엄마라고 주장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버린 진짜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서더니 7분 만에 다급히 빠져나갑니다. 주택가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뒤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아기가 발견된 건 다음날 아침. 몸에는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기를 버린 사람은 40대 친엄마였습니다. 아기의 친엄마는 지난 9일 집에서 혼자 몰래 출산하고 하루 뒤 이곳을 찾아 아기를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산부인과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여 이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기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을 탐문 수사한 바 의심스러운 용의자가 나타났고 이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이 범행 현장으로 출입한 흔적을 확인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며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잘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보살피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친엄마에게 양육 이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자신이 엄마라는 30대 여성의 거짓 자백에 속아 다른 여성을 입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친엄마를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거짓 자백을 했던 여성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고유정 부부는 서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남편의 잠버릇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의 속임수라고 주장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유정과 현 남편을 대질 조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고유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고유정이 아이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잤다며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눌려 숨진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남편에게 목을 짓누르는 듯한 당신 잠버릇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도 이 같은 정황 증거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은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한 고유정의 속임수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잠버릇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오로지 그냥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끔찍한 범행이 2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한모 씨는 이틀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의 일부를 봤기 때문입니다. 논란 정속했으니까 겁이 많은데 저까지는 뛰쳐나갔어요. 바로 옆 단지 아파트에 사는 윤모 씨도 불과 12시간 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급식소예요. 물을 갈아주려고 이렇게 휙 버리는 중에 하얀 게 2개가 날아가니까 어두워지면 요즘 좀 무서워요. 걱정되더라고요. 300m 이내 거리에서 비슷한 시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곳 모두 CCTV나 주차된 차량도 없어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는 잔혹한 범행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북한 군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들의 정부 비판 퍼포먼스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북한 인공기를 단 채 바다 한가운데 등장한 요트. 북한 군복 차림으로 총기를 든 사람들이 요트에서 내려 해안가로 걸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인공기를 높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통제 지령을 받아 남조선의 해안 경계가 얼마나 해체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러 왔다. 이들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속으로 이름은 같지만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과는 다른 단체의 회원들입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서신이라는 전단지를 뿌리는가 하면 북한군이 부산에 침투한 듯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생중계했습니다. 아니 기분을 안 좋더라고. 그렇지 야들이 저기 인공기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사람들이 섭섭지다 할 사람들이 많지 여기 여성분들은. 북한군 차림의 무리가 나타난 사실도 모르던 경찰은 주변 신고를 받고 뒤늦게 도착해 이들을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총이 장난감이었고 전단 내용도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에도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일본 제품을 사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토종 브랜드 관심은 늘고 있고 일본 브랜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의류 매장. 토종 패션 브랜드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의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유니클로나 이런 쪽을 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운동도 있고 마침 또 세일도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그래서 신발 유통 매장도 국내 브랜드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아예 매장에 들어서며 일본 브랜드가 아닌지 묻는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꼭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꼭 계시긴 하세요. 또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웃으시면서 깊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내 브랜드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국내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할인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고 한 대형 서점은 일본 서적을 7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일본제 학용품은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겠다며 거리로 나선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죠.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교복 위에 우비를 입은 고등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저희가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붉은 빗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 6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 일제 학용품과 옷 등을 사지도 쓰지도 않겠다고 약속하고 어른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학용품에 가면은 일본 샤프가 되게 많잖아요. 푸랑 볼펜을 절대 쓰지 않기로 했고. 학교도 학년도 다른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뭉치게 한 힘은 경제 보복을 하는 아베 정부를 향한 공통된 분노였습니다. 난생 처음 손팻말을 만들고 기자회견문을 써봤다는 학생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산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산 브랜드의 토너 또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SNS에는 일제 대신 국산 필기구를 쓴다는 인증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일본산을 대체할 국산 학용품을 소개하고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때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바람에 독도 홍보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جزيرة دوكدو جزيرة كورية مسالمة في بحر الشرق. عانت الجزيرة من تاريخ مؤلم. В 1905 году Япония объявляет остров Токто ничейной землей и незаконно включает его в состав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как форпост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российским флотом. 외교부가 2014년 12개국 언어로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작한 영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평소에 한 3일 정도 총 조회수가 한 20만, 24만 이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간 총 조회수가 100만을 넘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영상 조회를 독려했던 SNS 홍보글이 최근 다시 공유되면서 이번 주 들어 검색량이 10배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이런 곳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하는 바람에 한국 네티즌들이 독도에 관련돼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오늘 오후 1,1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일본과 연결짓는 비난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당을 자한당이라고 줄여 부르면서 철자가 일본을 뜻하는 재팬과 비슷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말자고 강조합니다. 부품이나 소재를 의존해왔던 과정을 이제는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도시와의 공동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교류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과 공무 출장 중단을 걸고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아베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도 함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이미지를 올리며 SNS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반일 캠페인과 함께 자유한국당도 겨냥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보이콧 재팬, 보이콧 자한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으로 줄여 부르면서 일본과 영어 철자를 비슷하게 조합한 겁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친일 낙인의 화살을 한국당에 쏴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인 한화토틀의 충남 서산 공장에서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공장이 멈추었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시뻘건 불꽃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비가 한창 내리던 오전 9시 반, 한화 토탈 공장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이 벼락에 맞으면서 정전이 일어났고 이 여파로 공장 내 4개 단지 가운데 한 곳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연기가 엄청 많이 났죠. 심하게 새까맣게 심하게 많이 뿜어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회사 측은 폭발 방지를 위해 사용하다 남은 연료를 강제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굴뚝 위로 불꽃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불꽃과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전기 공급도 1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공장이 다시 가동되려면 사흘이 걸릴 전망입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전 사고가 난 단지에는 지난 5월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던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와 주민 300명 이상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환경부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 때문이라며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경남 밀양의 특수금속 제조 공장에서 어제 발생한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처럼 불에 타는 금속을 사용하는 공장들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공장에서 노란 섬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가루 300톤이 타고 있는 겁니다. 두 금속은 순간적으로 산화하며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탓에 나로호의 고체 연료로도 쓰입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흰 연기를 뿜어내며 불이 나고 있지만 소방당국은 모래로 방화벽을 설치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모래로 덮어 끄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장마철 습기 탓에 마른 모래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가연성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들은 화재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화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위험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지. 연료전지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가연성 금속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매년 30건 안팎의 금속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작업자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작업자의 조그만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결과가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가연성 금속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공장 인근의 마른 모래를 상시 보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천리안 1호보다 전송 속도가 18배 빠른 천리안 위성 2A호 정식 서비스가 어제 시작됐죠.
집중호우가 내렸던 오늘 이 위성의 눈은 얼마나 밝고 정확했을까요?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가 퍼부었던 오늘 오전 한반도 상공 구름 모습입니다. 천리안 1호는 저화질 흑백 영상에 구름 움직임이 끊어져 보이지만 천리안 2A호는 컬러 영상의 구름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집중호우의 원인이 된 서해안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생생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돼 어제 서비스를 시작한 천리안 위성 2A호가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 속도가 18배 향상된 데다 관측 채널도 3배로 늘어 가능한 일. 실제로 오늘 비를 몰고 온 서해안 대류음 발생 위치와 경로도 하루 전 예보대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대류원을 빠르게 포착을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인지 이런 예측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리안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측 임무를 맡은 천리안 2B호도 내년 3월 발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채널A는 소형 SUV 신형 티볼리의 결함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결국 쌍용자동차가 결함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사과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출발하지 않는 신형 티볼리.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출시한 차량의 가솔린 모델 일부에서 가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마쳤고 곧 무상점검을 실행하겠다며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쌍용차는 엔진을 제어하는 장치인 ECU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진의 상태를 감지하는 노킹 센서가 ECU에 이상 신호를 보내면 엔진 작동을 늦춥니다. 그런데 신형 티볼리의 가솔린 모델은 노킹 센서의 오작동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컴퓨터랑 센서가 매칭 기술이 떨어지는 거구나. 완벽하게 실험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불편을 겪은 차주들은 허술하게 신차를 출시한 쌍용자동차를 원망합니다. 날씨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센서 작동의 유무가 달라진다. 이거는 그냥 고장난 차량인 거지. 소비자 측에서는 훨씬 더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쌍용자동차는 다음 달 2일까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마친 뒤 가솔린 차종 소유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그런데 신형 티볼리뿐만 아니라 구형 티볼리에도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티볼리 디젤 모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마치 경운기처럼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티볼리 차량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옆 차선으로 이동하며 길을 내주자 티볼리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속 80km를 넘어서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차주는 운전대부터 가속 페달까지 차량 전체가 요동쳤다고 말합니다. 경운기 아니면 오토바이도 떨릴 정도로 떨리고요. 동중자가 느끼기에는 차가 큰 고장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떨립니다. 지난해 8월 티볼리를 구매한 이 씨는 한 달 만에 이 같은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의 차량에 동승해봤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조수석에서도 떨림이 감지됩니다. 2016년형부터 2018년형 티볼리 디젤 모델을 구매한 차주들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달리는 시험 폭탄과 마찬가지죠.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이제 차가 이제 터질 것처럼 이제 요동치고.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은 5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자동차 측은 해당 차량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말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국토교통부도 문제가 제기된 티볼리 디젤 모델을 확보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잃어버릴 뻔했던 전주 상산고가 극적으로 구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겁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겁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기준에 포함한 것, 교육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가 기준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라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상산고. 전북 지역의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자사고 주기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에서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퇴행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안산동산고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선 지정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상산고를 구제한 이번 교육부 결정이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인 자사고 9곳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측근 참모들이 약진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 새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임명되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발탁됐습니다. 검찰 내 빅3로 불리는 핵심 요직을 차지한 세 사람 모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입니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로 주목을 받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송삼현 제주지검장도 윤 총장의 동기입니다. 직전 문무일 전 총장보다 5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파격 임명된 상황에서 그 동기들이 중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한 후배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박찬호 2차장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이두봉 1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돼 윤 총장을 근거리 보좌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선배 기수 8명이 잔류하며 후배가 총장이 되면 용퇴하는 관행이 깨진 것도 특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우리 돈 473억 원가량의 금을 도둑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같은 범행에 가짜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의 한 터미널. 복면을 쓰고 무장한 남성들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어 공항 직원들을 시켜 무언가 차량에 싣기 시작합니다. 괴한들의 차량에 실린 건 750kg에 달하는 금과 귀금속. 우리나라 돈으로 47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약 2분 30초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경찰은 중무장한 일당 8명이 공항 직원 2명을 인질로 잡은 뒤 금등을 싣고 달아난 뒤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당은 브라질 연방경찰 차량으로 꾸민 차량 2대를 타고 터미널에 진입했습니다. 또 범행 전날 현금 수송업체 간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운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당한 금등은 스위스 치리히와 미국 뉴욕으로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당은 공항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위장 차량 2대를 버리고 구급차 등으로 옮긴 뒤 달아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경찰 등 인력을 총동원해 괴한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침만 해도 이곳 서울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아주 강한 비가 쏟아졌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고 약하게 흩날리는 정도로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인데요. 밤사이에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밤이 되면 비구름이 더 발달하는 야행성 장마,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라는 점입니다. 모레까지 중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매우 좁게 발달해 같은 동네라도 서쪽은 비가 오지만 동쪽은 오지 않는 등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도 크겠습니다. 앞으로 중부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지만 중부지방은 일요일에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다음 주부터는 비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산사태나 또 침수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동쪽 바다를 향했지만 오늘의 말폭탄은 남쪽으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으름장을 놓았고 또 남북이 평화의 악수를 연출했다면서 정상회담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직거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걸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